안녕하십니까.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저희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저희의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타이틀 스폰서 보스턴, 그리고 두 번째 세를 사이나이 엔주먼텍 모든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닥터 차오 박사님을 저희 스테이지로 모셔서 오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데이비드 줌 재단과 모든 여러분들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LA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경각심을 고취하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은 깊은 박수를 같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치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가 같이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학요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제가 그거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암 치료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재들로 모함이 되어 있고 저희 항암 치료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또 저희 몸에서 암세포라는 것이 빨리 확산되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어서 화학요법이 아주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른 체세포들도 빨리 분열한 것도 있습니다. 빈혈을 일으키는 저희 어떤 혈소 반응 성상이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 백혈구가 낮아지고 아니면 적혈구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학요법을 하게 될 때 탈모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입안에 구근내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장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구토라든지 메스꺼움, 설사, 속이 안 좋은 것 이런 부작용들이 따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저희가 많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약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인 화학요법을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플루오르우라실, 그래서 5F라고 하죠. 저희가 짧게 얘기해서 에비블라신, 독사탈린, pak시탈린, 이리온타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강으로 복용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킵세다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강약이고요. 그래서 5FU 키모에서 이것만은 이제 구강으로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사약이고요. 콤비네이션을 쓰면 이제 약효가 아무래도 훨씬 배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부작용이나 효율도 줄이면서 또 장점을 배가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으로 콤비네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전부 다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팍스라고 여기 5가지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ECF는 에피루비신, 시스플라틴, 플루옥시이고요. EOX는 에필럭시, 옥사일린 플라틴, 킵사르이고요. 또 풀플락스는 플루오르오락실, 이리노티칸, 그리고 루부토칸을 3가지를 이렇게 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F는 독시탁실, 시스타플라틴, 플루이르우라실을 큐모 치료법을 이렇게 약으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예를 좀 말씀드렸고 또 앞에서 닥돌과 닥돌툴리가 앞에 다른 옵션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국소혈 질환의 경우에는 암일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제 암이 위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림프절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를 국소질환 내지는 암이라고 합니다. 림프는 또 워낙 림프절은 또 면역 쪽의 일부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확산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술요법이 이런 국소 치료에는 많이 좋습니다. 화학요법은 그렇기 때문에 애주번트 수술 후에 아니면 수술 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서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로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수술 전체적인 기간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암이 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림프절이라든지 다른 복막이라든지 간, 폐, 뼈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행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화학요법에 이제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반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수술 전후에 대해서 화학요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 가지 에파루봇은 서세플라닌, 플루리우러스를 세 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7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만 또 약품을 써서 또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팔루보선을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 임상 실험은 어떻게 보면은 수술 전에 주는 것이 좀 효과가 낫더라.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워낙 또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화학요법을 받았을 때 2기라든지 3기의 경우에는 또 그 튜머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재발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아시아라든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위암이 그쪽에서는 워낙 많이 또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2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림프절을 이제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서 투약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유율에 있어서 화학요법을 안 받은 집단에 비해서 또 6년의 생존율을 봤을 때도 훨씬 더 낫더라. 근데 이제 키모와 방사능을 또 같이 병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이 동양인 대상을 연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훨씬 더 확산된 경우에 또 위암이 된 전이가 안 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이제 같이 암을 잡을 수가 있다. 방사선과 같이 복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그 결과가 지금 그래프로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를 투약할 경우에 그리고 두 가지를 또 투약할 경우에 화학요법을 치료할 경우에 어떠한 것이 낫는가라는 데 대한 많은 그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종양학자 사이에서도 두 개를 할 것인가 세 개를 할 것인가 수술 중 화학요법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할 것인가 그래서 재발을 어느 것이 낫는 것이 재발을 낮추면서도 그리고 부작용을 낮을 것인가라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임상 실험을 봤을 때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최근에 봤을 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영국에서 나왔던 임상 결과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식도, 하부 식도에 있는 그 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위암이라든지 식도 위암 그 접합이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쪽을 봤을 때 같은 그 키모 그 약제를 줬을 때 비슷하게 다 각각 들어맞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세 군데다 같이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이제 두 그룹을 나눠 봤습니다. 세 가지 약을 썼을 때, 두 가지 약 썼을 때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약을 투약했을 때 이것이 사이클을 4번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되는 것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약을 넣었을 때 사이클을 4번 돌렸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그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3단계를 봤을 때 800명 정도의 환자가 참여를 했던 임상 실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약을 투약을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부작용도 높았고 후유증도 높았고 약을 세 가지를 넣었을 때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면 됐습니다만은 훨씬 더 그 숫자를 봤을 때도 세 가지의 약을 투약을 했을 때 두 가지에 비해서 30%입니다만 50% 늘어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백혈구의 감소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에도 위험도 높았고요. 세 가지를 같이 투약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약을 투약을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의 어떤 생존율 그리고 2기라든지 3기의 위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식도암이라든지 아니면 상부 위암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없다. 3개 약을 더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약을 투약했을 때 비해서 훨씬 더 못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이기 때문에 물론 환자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그 차이가 경미하다, 미미하다, 크게 나아진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 밸류도 보시면 5번에 보십니다만은 여기를 봐도 100 중에 85%가 크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생존율이 그다지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국소 같은 경우에는 국소, 위암 같은 경우는 3가지 약을 투약한다고 해서 2가지 약 투약보다 낫지 않다라는 화학요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만약 전이가 많이가 된 경우에는 전이가 확산된 경우에는 이제 그 키모를 했을 때 미국에 지금 되겠습니다만은 CLGB라고 하는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연구였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랜덤 스타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가지의 그 약을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임상인데요. 2가지를 했을 때 옥살레플루가 그리고 폴플락스를 넣었고요. 3가지가 되고 2번째를 보시면은 암 B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플래는 시스플래니 그다음에 3번째를 보면은 C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약으로서 지금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폴플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번째는 또 시탁시냅이라고 하는 그 약이 또 있습니다만은 시탁시냅은 어떻게 보면은 3단계 연구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보시면은 같이 그 표적 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표적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단계를 보시면은 그 반응률을 보시면은 평균 반응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3가지가 약이 다 다릅니다만은 P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반응하느냐 봤을 때 58% 정도에서 튜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캐스캔을 봤을 때도 그 전이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캐스캔을 봅니다만은 반응도는 어떻게 봤을 때 시스피너멘을 티켓을 줬을 때 좀 놓았습니다. 근데 폴팍스를 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50%에 가깝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를 갖다가 평균을 놨을 때 더 이상 이제 암이 더 확산이 되지 않고 4기까지 가지 않다고 봤을 때 폴팍스 ECF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지금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뮤노티켄스백은 그렇지 않다라고 중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을 봤을 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3차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3가지 약을 줬을 때 부작용이 좀 많았었습니다. 2가지보다는 많았다고 아까 영국 연구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보셔야 될 것이 제가 이제 늘 말합니다만은 이제 그 약을 투약을 할 때는 이제 그 신장이라든지 몸무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몸무게가 그 체구가 작은 사람에게 똑같이 투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차이를 둘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환자의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맞추고 후유증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워낙 또 후유증인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ECF를 같이 넣었을 때 3가지를 넣었을 때 90% 이상 이제 후유증이 많아서 보통 이런 것들을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2가지를 했을 때는 75% 정도를 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좀 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생존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기, 위암 4기에서 이제 생존율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평균치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5개월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죠. BCF를 하든지 폴팍스를 했을 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단계 임상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TK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좀 덜하네요. 훨씬 더 덜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11개월이라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상부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늘릴 수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표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표적 치료를 하기 위해는 1년 반 정도는 레머트라맵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체 신약으로서 특정한 그 피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베지팔2라고 하는 특정한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이걸 발견을 하면서 2단계로서 저희가 레인보우 임상 실험에서 했습니다만 화학적으로 함께 같이 결합을 해서 표적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665명의 환자들 같이 임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했었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제
처음에 이런 그 키모가 듣지 않고 이런 그 전이가 많이 된 위험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화학요법만 하지 않기 때문에 4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페컬텍스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표적 치료를 집어넣었을 때 3주나 4주째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보려고 같이 병합 치료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3기 임상 실험을 보니까 웨머세라핌을 집어넣었을 때 생존율이 보실 때 지금 평균은 7.4달에서 9.6달로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시루맙이 표적 치료제로서 같이 병합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 두개아디 뭐 늘어나는 게 뭔가라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그 말기암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늘어난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 이 표적 치료가 좀 더 더욱더 많은 획기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닥터 플렘이라든지 닥터 렌즈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뒤에 세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그 치료 방법을 더 낫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 수축되는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 성공률이 무엇인가? 얼마나 암이 수축됩니까? 예를 들어 키모를 해서 얼마나 이것이 줄어드는가? 레마섬이라든지 페코텍스 같은 거 썼을 때 얼마나 암이 보통 줄어드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걸로 이제 성공도를 따져하고 있죠. 물론 캐스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완전히 줄어들 경우도 있겠고 조금 줄어들 경우도 있겠고 암이 진행되지 않고 고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페클텍스와 이 표준 라무시르밥을 함께 병합을 했을 때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1% 정도 늘어난 것이 보이죠. 완전히 줄어든 것은요. 맨 윗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대로이다라고 지금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플라시보를 넣어서 병용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표준이 낫다는 표적 치료가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기암 경우에는 완치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그 수치가 있고요. 완치가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2가지인가요? 3가지 정도의 전체적인 그 연구 결과 중에 그 환자의 사례는 아주 좋은 완전히 완벽하게 가까운 그런 그 줄어드는 수준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좀 더 개선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사람들의 그 위장암이라든지 반응도가 그 사람들 각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부작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레마조라맵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뉴트라 보면은 지금 백혈구의 수가 감소가 된 것이 보입니다. 왜 표적 치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작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웨마세라밤 같은 경우는 물론 표적 치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골수라든지 다른 그 체세포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미랩이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또 엔지오제너시스라고 하는 그 신살혈관 혈관 억제제에 또 관련되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키모에는 없습니다만은 표적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생혈관 형성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고혈압이 생긴다라든지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단백뇨가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나타난 하나의 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단백뇨를 체크해 보시고 뭐 이런 혈압을 항상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후속 조치로서 필요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그 직접적인 아닙니다만은 심장 부전이라든지 고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동맥 혈전이 생기는지 이러한 것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00에 한 번 정도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저희가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표적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20% 정도의 전체적인 치료 향상을 보이기 때문에 20%의 향상 비에 비해서 1%의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 정리입니다. 초기 치료로 화학 치료의 컨비네이션은 위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임상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화학요법의 약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늘린다고 해서 더 좋은 향상이 있다, 더 좋은 그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소암이나 진행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가 화학요법과 더해져서 점차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많이들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30년도 제가 이쪽에서 몸을 담는다면 이전 쪽으로 제가 많이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